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많이 와서 너무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이래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같이 토론한다 생각하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그런 그 강의를 바로 시작하는데 오늘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 간격으로 해서 인문학, 과학, 종교 순서를 할 건데 인문학은 그 인류가 어떻게 영장류가 최고 영장류 되었는지 거기에 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다 연관을 나중에 다 시키면은 나중에 이제 나머지 30분은 호모데우스라고 신이 된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인데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는 조만간에 한 몇십 년 이내에 그 신인류가 신이 된 인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네 권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유발 하라리가 저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집사람은 모르고 그냥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목을 제가 조금 너무 너무 거창하게 했죠. 유발 하라리 모든 것 해가지고 이 제목 때문에 좀 겁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좀 평이하게 좀 가능하면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고 그러고 세 개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들으시고 한 30분 간격으로 세 파트를 하는데 중간에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무래도 한 파트 끝날 때마다 질문 주시고 갈수록 조금 더 질문이 많아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재밌거든요. 네, 마지막에는 명상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명상은 앞에 인문학이나 과학을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명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어떻게 하니까 내가 꼭 종교가 기독교나 불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연구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문학 관련 메디칸트라고 유튜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많지는 않은데 우리 워낙에 동기들이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제 몇명 늘어서 지금 42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그 브런치 스토리의 브런치 작가라고 주니스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문학의 그 인류가 어떻게 영장류가 되었는지 최고 영장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냥 똑똑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자연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는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을 다 그냥 원숭이로 생각하죠. 실제로는 침팬지와 고릴라는 유전자가 98% 닮았습니다. 그런데 인류와 침팬지는 99.4%가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촌 인생입니다. 가까운데 우리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그냥 다 원숭이라 생각해요. 왜 우리만 유일하게 최고 영장류가 되는지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윈에 의하면은 자연 선택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남다 보니까 머리가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멍게 같은 경우는 태어났으면 뇌가 있는데 성체가 되면 자기 뇌를 잡아먹거든요. 왜냐하면 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바위에 붙으면서 필요 없는 뇌를 잡아먹고 우리는 생존하기 유리한 게 아니라 뇌가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옛날에 용불용설하고 적자 생존을 배웠는데 용불용설은 폐기가 됐죠. 예를 기린을 예를 들면은 목을 많이 쓸수록 하니까 이제 그 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들은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이 짧은 기린들이 100마리가 살고 있는데 돌연변이로 목이 긴 기린이 한 마리 태어나면은 그 기린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9마리 다 죽게 되겠죠. 네, 그리고 변이에 의해서 자연이 선택하는 적자 생존입니다. 과일은 높이 달렸을 때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되니까 자연이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 호모사피엔스 우리의 인류도 조상과 마찬가지죠. 여기 돌연변이 때문에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변할 때는 돌연변이만 살아남게 됩니다. 인류가 어떻게 돌연변을 일으키는지 그걸 잘 따라와 보시면 아마 첫 강의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변이는 갑자기 두 발로 걷는 변이가 생기고 진화력이 하는 변이 두 가지거든요. 자, 침팬지와 호모사피엔스는 호모종이죠. 우리 조상 700년 전에는 똑같은 그냥 원숭이처럼 살았죠. 아프리카에 원숭이 살았는데 세 가지 트리거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방아쇠를 잡게 됩니다. 네,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갑자기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되면서 지구 최고의 명령이 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만나면 사바나부터 친절하게 자기 갖춘답니다. 사바나 펑펑을 하면은 지구는 몇십만 년 단위로 열대 우림에서 사막, 바다, 사바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700만 년 전에 대북 우리 인류는 아프리카 열대 우림에서 계속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갑자기 사바나 초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냐하면 그 나무가 많고 할 때는 먹을 것도 많고 과일을 따먹거나 뭐 가만히 있는 벌레를 잡아먹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바나 초원으로 바뀌면은 많이 노출이 되겠죠. 노출이 되면은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단 먹이까지 놓쳐집니다. 두 번째는 포식자가 날 사냥할 수가 있겠죠. 아니, 내가 빨리빨리 도망을 다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발로 걸었을 때는 걸었던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겠죠. 갑자기 지역이 바뀌면서. 그 중에 돌연변을 일으켜서 두 발로 걷는 호모 에렉투스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그런 변이가 일으켰죠. 최초의 인류가 700만 년 전에 두 발로 걷는 호모 에렉투스 조상이 갑자기 돌연변을 이렇게 두 발로 걷는 동이 갑자기 살아날 수 있었던 원인을 말씀드리면 열대 우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나무에 있으니까 숨기도 쉽고 과일도 있고 곤충도 있고 하니까 먹이 확보하기 쉽습니다. 사바나에서는 두 가지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포식자의 노출도 잘 되고 사냥감도 계속 도망가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죠. 소는 먹이 사냥을 하기 좋게 기구를 만들도록 이게 내가 그냥 머리를 좋아가지고 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돌연변이가 생긴 종만 살아남는 거예요. 손을 사용 못한 그런 우리 조상은 다 죽었겠죠. 발은 하니까 두 발로 걸어야 되니까 받침을 만들면 탄력성이 있으니까 발은 받침을 바뀌고 손은 하니까 우리 손가락하고 나머지 손가락 다 이를 마주 볼 수가 있습니다. 침팬지 같은 경우도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데 침팬지는 이렇게 손을 다 마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돌멩이를 몸에다 앞에도 표정을 맞추지 못한다. 엄지 손가락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바나 펑크 때문에 우리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자 확인 가능성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랑우탄, 보노보, 침팬지는 다 원숭이과입니다. 강한 수컷 사이인데 수컷이 여러 마리 암컷과 교미하니까 누가 내 자식인지 알 수가 없겠죠. 친자 확인이 불가능한데 호모 에렉투스는 암컷이 발정기를 숨기는 종이 변이를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수컷이 교미를 해야 되는데 발정기를 모르니까 암컷 주위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늘 365일 지키다가 발정기 서면은 관계를 가지면은 결국 내 자식인 걸 아니까 공동 육아를 해요. 참고로 그러니까 그 원숭이들 오랑우탄은 모태솔로입니다. 그 순놈들끼리 모여 살고 암놈들끼리 모여 사는데
발전기가 되면은 암동물에 가가지고 막 급차를 하듯이 단추를 하니까 교미를 하고 나서 다시 따로따로 살거든요. 제 번호번은 난결하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언제든지 그러니까 순종 암놈에 관계를 가지고 다부 단체되어 있고 침팬지는 일부 닫혀져 있고 호모 에렉투스만 일부 일치돼 있고 왜냐하면은 발전기를 숨기니까 한 마리 안고 떠날 수가 없죠. 자, 네 가지 종류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호모의 투수. 일부러 저 침팬지가 제일 훌륭하지. 치명적인 호모 그 사람만 보고 살아야 돼. 자, 보통 이제 남자들은 침팬지를 선호하는데 자, 강한 수컷을 자극하는 거는 침팬지의 대표의 자연인데 침팬지는 강한 수컷만 살아남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은 이 중에 한 명만 살아남죠. 이 한 명이 제 나머지 암컷들 다 차지하고 나머지 90%는 절대 암컷들도 가니까 제일 강한 무리한테만 잡기를 하고 나머지 99마리 침팬지는 잡지가 안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범위를 하면은 들키게 되면 무리에서 쫓겨나죠. 강한 수컷에 사육하는 거는 실제로 되게 부러운 사이가 아니고 조금 수컷들한테 조금 귀찮은 사이죠. 한 명만 살아납니다. 호모 이런 식으로 일부일처제를 하게 되면서 친자 확인을 하게 되면은 동물한테는 청소년기가 없는데 청소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태어났을 때 엄마가 주로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 청소년기부터는 아버지가 자기의 능력이나 문화를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드디어 인류 역사 발전의 큰 원동력이 돼서 문화가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됩니다. 자, 다음에 자기 가축합니다. 우리 조상 호모 에렉투스가 이제 걸어다니는 인간의 첫 번째 우리 조상이었는데 많은 호모종들이 같은 호모종들이 같은 종이니까 같이 짝짓기를 하면 2세가 태어날 수가 있죠.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하게 제일 강하게 많이 살아남았는데 네안데르탈인 실제로 호모사피엔스 우리 직계 조상인데 7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모든 호모종을 다 멸종시켰죠. 네안데르탈인은 실제로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능도 비슷하고 한데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의 암컷의 90% 이상이 네안데르탈인하고 짝짓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그만큼 네안데르탈인이 강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을 시키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빙하기하고 자기 가축한데 네안데르탈인 힘이 세니까 주로 이제 그때 북유럽 쪽에 아마 따뜻한 모양인데 그쪽에 모여 살고 있었죠. 빙하기가 오면서 그쪽에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식량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있었던 호모사피엔스들은 다 죽었겠죠. 그런데 네안데르탈인한테 암컷도 뺏기고 이렇게 힘도 약하니까 전 세계로 쫓겨다니죠. 호모 에렉투스 중에서 호모사피엔스는 이 호모사피엔스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 가축하고 내가 남하고 친한 척해요. 자기 가축화가 뭐냐면 아까 말씀 암컷의 90%가 네안데르탈인 수컷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호모사피엔스들은 전 세계로 앉아 걸어다니 쫓겨다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무리를 크게 만드느냐면은 내가 힘이 약해도 무리가 많아지면은 힘이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지금 우리 옛날에는 실제로 막 강아지 그러면은 뭐 진돗개나 뭐 불독 이런 몇 마리 없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죠. 저것처럼 인간들도 스스로를 그러니까 애완동물처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족 사이에서 부족 사이가 뭐냐면
내가 하니까 그 우리 옛날 중국하고 조선이 보면은 중국에 가니까 그 왕족의 딸을 가니까 사이를 보내죠. 그러니까 그 시족에서 내가 혈연관계를 맺으면은 부족 사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점점 동족 무리가 늘어나면은 점점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침팬지하고 호모사피엔스 차이점 7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변하게 지속적인 환경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데 환경이 급변하면은 돌연변이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사바나 펌퍼라든지 빙하기가 오면은 네안데르탈인 죽고 사바나 지역에 있던 열대우림에서 있다가 사반으로 나오면 호모 에렉투스 걷는 사람들만 걷는 호모 정도가 살아남았죠. 변이에 있어요. DNA가 그 침팬지와 99% 비슷하지만 인간이 한 3배쯤, 1,000배쯤 더 크죠. 그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죠. 내가 어쩌다 보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적자 생존, 머리 좋은 애들 하니까 살리는 쪽을 했고, 바퀴벌레는 우리보다 역사가 되게 길죠. 바퀴벌레는 나름대로 그것은 장점이 있으니까 자연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선택설이죠. 적자 생존은 자연 선택은 자연은 하니까 굉장히 냉정하죠. 어떤 하니까 막 누구를 편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연에 적합한 종들만 살아남게 만든다. 아무리 막 환경이 바뀌더라도 내가 변을 이렇게 살아남는 종만 100마리면 1마리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호모사피엔스는 최종적으로 3가지 뇌가 커지는데 그는 직립보행하고 신화를 강화하고 닭발리는 나죠. 그리고 3가지를 변이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침팬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혹성 타줄처럼 인류를 지배했을 수도 있죠. 전 지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털이 있고 보이면 털이 많으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인간은 걸어다니면서 땅구멍을 선택했죠. 털이 있으면 추운 데 있어도 춥지도 않고 공격을 해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은 털 대신에 땅구멍을 선택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걷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하면 땀이 많이 나겠죠. 땀이 많이 나면은 침팬지 같은 경우는 탈수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데 인간은 땀을 많이 내면은 손을 이용해서 물병을 만들고 직립근을 계속하니까 땅구멍을 체온 조절을 계속하게 됩니다. 침팬지는 털을 선택했고 인간은 직립보행을 위해서 땅구멍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눈을 보면은 홍채하고 눈동자가 있죠. 눈동자는 하얗고 갈색입니다. 침팬지는 비슷하게 눈동자하고 홍채가 갈색으로 비슷한데 인간은 흰 눈동자가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가축을 위해서 친화를 위해 가지고 눈이 이런 식으로 침팬지처럼 비슷해야지 적한테 들키지도 않고 내가 적을 잡아먹을 때도 그 먹잇감이 눈치 못 채게 잡아먹을 수가 있죠. 인간은 이런 식으로 그걸 포기하고 눈동자로 시선을 맞추면은 친화력을 표시하는 거예요. 눈의 홍채를 바꾸면서 상대의 친화력을 오히려 바뀌고 표정도 바뀝니다. 그 원숭이들은 침팬지는 표정이 거의 없죠. 인간들은 얼굴이 굉장히 수십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웃을 수 있고 울고 하는 그런 감정 표현을 할 때 그게 상대하고 공감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네 번째는 흉곽의 차이입니다. 침팬지는 원추형으로 생겼거든요. 뭐냐하면 한 번에 먹이를 많이 먹고 며칠 동안 쉬어도 괜찮죠. 왜냐하면 먹이가 없을 때가 있으니까. 인간은 내가 걸을 수가 있으니까 먹잇감을 계속 찾으러 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많이 걸어서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죠. 장익하니까 원추형으로 해서 원추형이 하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장이 너무 많으면은 그쪽에 이제 혈액 공급이 됐으니까 두뇌에는 혈액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원통형으로 생겨서 장을 최소화하는데 장이 적으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주 먹고 먹잇감을 다양하게 하고 익혀 먹고 하게 되죠. 흉곽의 차이가 있고 골반독하니까 내가 장이 굉장히 많으면은 자꾸 흘러내리겠죠.
그렇게 내가 네 발로 걸어야지 장이 안 흘러내리는데 두 발로 걸으면은 흘러내리니까 온통 동물들은 쉽게 분만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만 저렇게 어렵게 분만해요. 왜냐하면 장은 하트 모양으로 골반 하트 모양으로 바꿔놨죠. 출산을 어렵게 한 이유가 장이 그냥 두 발로 있으면 장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고, 그게 첫 번째 직립보이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이유고, 이거는 그 이유라 뭐하지만 그러니까 산파가 반드시 필요하죠.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그냥 우리 자기 알을 낳듯이 금방금방 새끼 낳는데, 인간만은 그냥 굉장히 힘들게 애기를 놓기 때문에 산파가 필요한, 이게 결국 서로 상호 협력하게 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손 모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팬지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간의 엄지손가락은 굉장히 정교해서 우리 멀리 있는 몇십 미터 앞에도 표정 맞출 수 있는데 침팬지는 실제로 5m 앞에 표정도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발 모양은 평발이면 잘 걸을 수가 없겠죠. 두 발로 오랫동안 걷고 뛸 수 있는 것은 이런 아치 모양으로 발이 바뀌기 때문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미토콘드리아 입을 지금 20분 강의하셨어요. 입을 한 잠깐 말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적자 생존하고 자연 선택서라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동물의 목적은 뭐냐면 생존과 번식입니다. 내가 뭐 생존하고 싶고 번식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연은 그런 생물만 살아남게 만들겠죠. 내가 생존하기가 싫고 먹기가 싫고 번식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이성에 관심도 없으면 그런 종족들은 멸망을 하겠죠. 이 세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뭐냐면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세포들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떠냐면은 모든 세포들도 생명과 번식이 목적인데,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고 핵 DNA가 있습니다. 근데 수컷에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조상은 그냥 엄마한테만 발견돼요. 우리가 그냥 아담한테는 미토콘드리아 이브 없고 이브한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몇천만 년 전에는 원핵세포 뭐냐면은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 안 가진 세포들이고, 원핵세포는 큰 원핵세포가 작은 원핵세포를 잡아먹고 다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ATP라고 에너지를 생산을 잘하는 그런 소기관입니다. 근데 큰 원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으니까 얘는 일을 굉장히 잘하니까 이렇게 노예처럼 소화시키지 않고 놔뒀죠. 일을 계속 시키니까 이 원핵세포, 잡아먹은 원핵세포나 이런 식으로 염록체나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솜이나 이런 식으로 볼지체 이런 식으로 여러 소기관을 나는 일을 안 하면서 미토콘드리아한테 시켜서 일을 계속 시켰죠. 노예처럼. 세포는 점점 커지고 주인과 노예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열심히 일하지만 생존과 번식이라는 10% 마지막 역할은 잊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자인데, 정자는 하니까 앞쪽에 머리 쪽에 핵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꼬리가 전체 다인데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을 하는 순간에 머리 부분만 남기고 미토콘드리아 목 부분부터는 다 없어버리죠. 미토콘드리아는 생존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핵 DNA가 죽어나선 자기들은 소멸됩니다. 수컷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얻겠죠. 조상을 올라가도. 자, 그러니까 핵 DNA는 그러니까 조상 올라가면 엄마 아빠를 다 찾을 수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엄마만 찾을 수 있어요. 이거만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하나 그리고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존보다 번식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생물들은 다 영생을 하고 싶죠. 오랫동안 살고 싶은데 영생을 못하니까 내 자식한테 2분의 1 유전자를 물려주면은 내 생명이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번식을 택하게 되거든요. 조원님이 저번에 그번 독자 말씀하셨는데 사마귀도 관계도 동물이나 곤충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번식을 위해서는 자기 생존도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암컷 사마귀가 2배 정도 크죠. 교미하는 순간에 대부분 그런 경우는 아닌데 절반 정도는 암컷 사마귀가 교미가 끝날 때쯤에 수컷 사마귀 머리부터 잡아먹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생식기만 남겨두고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번식을 위해 사마귀는 유전자 전달을 위해서 자기 임무를 다하죠. 자, 개미와 벌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데 여왕개미, 여왕벌이 있는데 날아오르면은 수컷들은 매일 먹고 놀다가 같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만 교미에 숨을 하는데 교미를 마친 수컷은 몸 밑으로 숨게 되고 실패한 수컷들은 전부 땅에 떨어져 죽거나 내려오면 하니까 일개미를 집에 못 들어오게 다 굶어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면은 모든 자연은 그냥 생존과 번식을 하는 종족들만 살아남게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기적 유전자가 뭐냐 하면은 인간도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100% 동물이죠. 자, 유전자를 운반하는 생존 기계이고 자, 생존보다 번식을 유전자를 위해서 선택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일개미도 암컷인데 번식을 포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개미는 여왕개미한테 100%의 유전자를 갖습니다. 이거는 내가 왜 일개미가 번식을 안 하면은 내 그 새끼들이나 유전자가 75%가 남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근데 영생을 꿈꾸는데 우리 다음 지금 30분 강의 잘라서 할 건데 참 잘했는데 호모 데우스로 앉아 지금 다음 이야기인데 곧 유발하려면 곧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영생을 하는 그런 종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유전자를 남길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앞에 질문이 지금 처음에 이제 오늘 강의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그 박 원장님이 언급했는 것 중에서 유발 하라리가 제 생각에서도 한국에서는 참 유명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이외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이 유발 하라리의 작품 뭐 호모사피엔스라든지 호모데우스가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저는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좀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불교나 종교나 그런 과학 쪽을 좋아하는데 이런 뇌과학이나 이런 진화 쪽에서 그 사피엔스를 되게 재밌게 읽었죠. 재밌게 읽어 책을 찾아보다가 호모데우스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넥세스는 제가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을 단독히 보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도 되게 재밌게 썼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해서 그냥 당연히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 같더라고요. 그 하나 첨부하면 지금 이제 저도 그 박 원장님과 똑같이 호모사피엔스가 참 재밌게 읽었어요. 어차피 우리 그 인류의 원류를 갖다 공부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호모데우스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미국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유가 이분이 주이시고 이분이 쓰는 책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시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이런 다 종교적인 문화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호모데우스로 가시니까 아마 그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좀 생각해보고 읽으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 한번 여쭤봅니다.
앞에 제가 30 강의했는 거는 유발 하라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호 교수라고 하니까 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강사님 있는데 박사님인데 수십 편 강의를 제가 합축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는 유대인이고 아마 이런 종교적인 저는 그런 데서는 막 편견이나 이런 거 없고 내용 자체가 좀 재미있게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보시면 질문 선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가 굉장히 재밌는데